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피플 김종철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 인류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배아 줄기세포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제주대 박세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내에 바이오 메디칼 정보학과의 학과장이면서 네. 줄기세포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세필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2000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확립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세포치료제를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네. 또한 14년을 살다가 노령으로 해서 도축된 제주후구. 이 제주후구는 검은 모색을 가지고 있는 제주에만 서식하는 한우 5품종 중에 한 품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6으로 등록된 대로 귀중한 토종 자원인데 우수한 유전력을 가진 이 토종 흑우가 14년을 살다가 노령으로 해서 도축되었는데 그 체세포를 채취해서 네. 시소, 시암소를 복제를 하고 이 복제된 동물로부터 송아지를 탄생시켰는데 그 의미는 사후 복제된 동물도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체세포를 온전히 복원하고 있다고만 한다면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복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사람에 있어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지닌 치매 복제 돼지를 생산하였는데 이 돼지를 이용해서 현재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그 송아지를 탄생시켰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송아지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완전 정상입니까? 네. 복제 기술은 네. 어떤 이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이라고 하는 최첨단 생명체 복제 기술이 이용되는데 유전자를 조작하지 않고 세포 그 자체를 네.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임신기간을 통해서 돼지나 소가 복제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동물이 아닙니다. 그대로 복제된 동물입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일본에서 개최된 바이오 행사 여기에서도 네. 이제 우리의 연구 성과를 좀 알리셨다고 하는데 해외 반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와 같은 새로이 개발된 세포 치료제, 네. 또 그리고 이런 치매와 같은 치매 복제 돼지 이런 그 기술들을 산업화를 목적으로 2006년도에 학내 벤처기업인 미래셀 바이오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2022 바이오 재팬에 이 바이오 행사에 저희가 이 미래셀 바이오가 참여를 하였는데요. 네. 그 참여 목적은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네. 저희가 현재 MMSC라고 하는 줄기세포 중에서도 다양한 줄기세포가 있는데 장점만을 가진 MMSC라고 하는 배아줄기세포율의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런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예. 이 새로운 세포 치료제를 현재 아산병원의 비뇨기과 팀하고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난치성 치료를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저희가 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이러한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효장애를 치료한다고 하면은 세계 처음으로 이 세포를 이용한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본에 홍보하고 또한 그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을 할 목적으로 일본 바이오 행사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예.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것 같은데 네. 잠시 좀 주춤했었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 그 성과와 그 발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세포 치료제 MMSC라고 하는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는요. 네. 기존에 다양한 줄기세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배아를 이용해서 사용한 수용한 줄기세포, 그리고 성체 줄기세포로서 제대열, 그리고 지방,
골수, 다양한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세포들 중에서 장점만을 가진 새로운 세포 치료제,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새로 개발했는데 이 치료제의 효능이 난치병 치료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바이오 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기술이 있지만 단건으로 끝나면 좀 그렇죠. 뭔가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비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량 생산의 어떤 그 계기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각종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 있는 줄기세포 중에서 네.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줄기세포는 영구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항염증 그리고 비종양원성, 네. 그러니까 종양이 생기지 않는 네. 이런 줄기세포에서 문제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모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이용한다면 우리 인간의 장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난치성 질환들을 우리가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포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인간은 몇 살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OECD 선진국 중에서 네. 현재 우리나라가 5번째 안에 들 정도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특성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이 줄기세포와 또 인공장기와 이 유전자 치료,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겠죠. 네. 저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금도 운도 아니요,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날조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앞서 이런 신기술을 이용한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수명이 80에서 82세 정도가 되는데 네. 기도의 수명이 2, 3년 더 높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다면은 저희가 최소한 80대 후반, 90대까지도 지금 현재의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생명 연장을 하면서 건강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핵심 요건이 된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보면 이제 뭐 신약 연구를 하면은 동물 같은 경우는 쥐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쥐와 돼지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실험 대상에 있어서. 물론 이 뭐 각각이 다 소중한 생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라고 하는 그러한 난치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설치류인 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쥐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생리학적 그리고 내부비비학적 측면에서 그 종 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스페시스 스페시피시티, 종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치매 치료제를 설치류인 쥐에다가 투여해서 효과를 봤는데 사람에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돼지인 경우에는 특히 치매의 경우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환은 3개의 유전자 APP 타우 프레신일이 쥐보다는 사람하고 훨씬 가까운 유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 걸린 돼지를 통해서 치매를 치료하려고 하면 더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의 구성 요건이 보면은 가족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본 단위인데 나이가 드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심지어 이제 가족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물샘도 자극을 하고 참 그 여러 가지 마음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전 세계 환자가 치매 환자가 무려 한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네. 마땅한 그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지금 이번에 그 돼지를 활용한 그런 연구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길을 털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 미국 FDA에서는 치매 항체 치료제인 에듀헬름이라고 하는 제품을 시판 허가를 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치매 항체 치료제로서 3개의 유전자로 인해서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대부분의 치매가 발현을 하는데
APP라고 하는 이런 독성 물질만을 제거하는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치료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한 치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는 신경 독성 물질 이것까지 제거해야만이 완전히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알츠하이머 질환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진 치매 복제대지는 이게 두 가지 독성 물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된 치매 관련 신약은 바로 저희가 개발한 이 치매 복제대지에 활용했을 때 혁신적인 완벽한 치매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가 지금 많이 활발하잖아요. 한번 산업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적으로. 한 예로서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알츠하이머를 질병을 유발하는 사람의 치매 유발 유전자를 가진 치매 복제대지인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봤을 때 이 치매 대지가 완성도를 높여서 2024년도에 신약 개발에 이용된다고 하면은 향후 9년 동안 네. 정부 공인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4조 4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하나의 질환 모델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되는데 줄기세포의 그 시장은 더욱더 무궁무진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가격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대중화가 되려면 좀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아산병원과 새로이 개발된 네. 그 세포치료제 MMSC를 이용해서 예. 난치병인 간질성 방광염을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은 난치병인데요. 원인 모를 질환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망막 요막에 네. 출혈을 생기게 하고 종양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보통 정상인에 비해서 서너 배인 3, 40배의 배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뇨가 발생을 하는데 정상인은 뭐 7, 8회 정도가 되죠. 예. 그런데 이 빈뇨 시에 엄청난 그러한 고통이 수발되는 질환으로서 여성에게는 90% 이상 여성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러한 치료제가 현재 저희들이 그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난치성 질환이 간질성 방광염이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세포치료제에서 배뇨장애에서 첫 세계적인 세포치료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세포치료제의 단가는 아직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단가로서는 약 한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번에 치료해서 현재 임상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 뭐 이제 2002년 월드컵 영웅이죠. 네. 거스 히팅크 감독. 네. 우리나라에서 그 무릎 연골 수술을 한 2번을 받으셨어요. 줄기세포로. 그 상당히 그 한국 원더풀이다,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난치성 질환은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진 그러한 새로운 세포 치료제입니다. 네. 그런데 거스 히딩키의 경우에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조직이라든가 또는 성체 줄기세포의 중간엽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로 분화를 이유도된 이러한 특정화된 세포를 관절에 이용했을 때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한 질환을 치료 개선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미용 목적으로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노화, 뭐 화장품을 넘어서 뭐 가슴 성형, 안면 성형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네.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는 가슴 성형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양한 줄기세포들이 있습니다. 일부 세포를 이용해서 미용으로 이용되고 현재 제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줄기세포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과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아직 미검증된 상태에서 항노화 산업이라든가 줄기 난치병을 치료한다든가 이것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검증된 세포를 이용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분야에 사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슴 절제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일부든 뭐 전절제든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체에 현재로서는 일부의 신체 세포의 일부를 가지고 그 모형을 유지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장차 이 줄기세포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모든 장기나 조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를 이용해서 요즘 말하는 퓨전 테크, 이 조직공학과 어우러진다면은 이런 3차원적인 스캐폴드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러한 줄기세포를 3차원화 시켜서 그러한 3차원적인 장기나 조직을 우리가 대체해 주거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앞당겨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하겠고요. 그 제주 흑우에서 얻은 그 태반인가요? 태반으로 얻은 그 추출물. 이게 미용 원료도 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태반에는 다양한 영양물질과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죠. 특히 제주 흑우는 제주에만 서식하는 매우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소인데요. 이 제주 흑우의 태반 추출물과 추출물은 미래셀 바이오가 국가과제 농식품부의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된 특화된 원료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블랙플라라고 하는 이 고가의 화장품을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제주 흑우 태반 추출물하고 또 줄기세포 함유 배양액이 첨가돼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이것을 효능 검사를 했을 때 항노화, 항염, 항아토피, 주름개선 미백, 심지어는 피부 재생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효능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 첨단 시대예요. 뭐 정보통신 기술, 뭐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지금 생명과학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부가 되면 또 다른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체는 30억 쌍 염기 소열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 유전자가 하나만 변형된다 하더라도 1만 가지 이상의 난치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고치는 데 있어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하는 진 에디팅, 유전자 가위를 기술을 이용하면 정상적으로 세포 복구, 유전자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노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신소재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나노의 사이즈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 정도로 매우 극미세 사이즈입니다. 이 극미세 사이즈를 나노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에 이 기술에 우리가 이 나노 사이즈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의 핵 내에 자유롭게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그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탐색과 판별이 용이해져서 아주 효과적으로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 가미돼서 활용돼서 우리 그 바이오 메디신 분야에 유전체 분석 연구가 결부된다고 하면은 환자 맞춤형 치료로 이어져서 획기적인 난치병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제주대에서 정부와 함께 최첨단 의생명 공학 발전을 위해서 뭔가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메디컬 정보학과라고 신설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1세기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BT, 생명공학의 시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신기술 6가지 중에서 생명공학을 그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주대학에서도 본부 차원에서 이런 뜻에 발맞추어서 바이오메디컬 정보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학과의 아이덴티티는 최첨단 의생명공학 기술과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융합해서
최근에 창고를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치료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한 새로운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고자 목표를 두고 최근에 새로운 신입생들을 올해부터 뽑고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우리가 한때는 줄기세포 강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좀 다소 좀 잊혀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뭐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와 생명체 복제 기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형질전환, 그러니까 치매를 유발하는 이런 형질전환 동물에 관한 그 연구는 우리가 생명공학 중에서도 초음을 다투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이나 난치병을 치료를 해야 될 그러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선택과 집중된 이런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도 합니다. 네. 정부에서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뭐 어떤 연구 계획들 더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정부로부터 New Excellent Technology 네. 2달 전에 신기술로 인정받은 이 새로운 세포 치료제인 MMSC라고 하는 이런 치료제는 네. 간질성 방광염을 지금 효과적으로 치료가 돼서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간질성 방광염이 치료가 됐을 때에는 이 세포 치료제를 위해서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해서 예. 이 분야에 더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예. 또한 저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치매 유전자를 가진 치매 복제대제를 생산했는데 이것은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재료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련된 치료제를 반드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연구가 막대한 그러한 자금과 연구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네. 정부나 지자체가 중단됨이 없이 이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많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앤 피플 다음 주에도 화제의 리더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